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많이 바빠서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모형은 아카데미 1996년 K200 금형에서 태어나 2014년에 발매된 K200A1입니다. K200은 대한민국이 최초로 개발한 병력 수송 장갑차로서 1984년 실전 배치되었으며 현재도 사용 중인 차량이죠. 바로 내용물을 보면 오래된 키트지만 어김없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버리고요.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나 돈이라도 들어있을까 다시 한번 들춰보면 어김없이 들어있는 마저 버리고요. 무시무시한 트랙이 들어있는데 이 트랙은 일일이 조립을 해서 완성해야 하는 성질급한 한국인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조립이 될 것 같은 부품인데요. 뇌를 잠시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얹어두고 조립을 하면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사실 트랙 윗부분이 반쯤 가리는 차량이라 한국인을 위해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 고무 트랙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빼곡한 마크들인데요. 아카데미에서 뭔가가 잔뜩 들어있는 데카를 넣어줬습니다. 해병대 글자도 보이고요. 여러 부대 마크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겠네요. 나머지 러너들은 부위별로 잘 구분되어 탄탄한 질감의 부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늘고 얇은 부품들은 떼어낼 때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건 거의 모든 러너 탈거 작업의 기본이죠. 부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립 시간은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액세서리도 들어있고 운전병도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은 장갑차로 꾸밀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운전병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별도의 피규어를 사용할 거고 내부에 군인들이 다 숨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할 겁니다. 설명서 앞부분에는 이 장갑차를 6회 공군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조립하기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육군형으로 가겠습니다. 육군형이 차량 상부가 더 푸짐하게 느껴지기에 제 취향과 맞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 설명서는 깔끔하게 잘 설명되어 있고 그림체도 마음에 듭니다. 프라모델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차량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짧은 취미 인생에 두 번째 작업을 해봅니다. 설명서를 따라 조립하다 보면 6회 공군 중 선택한 차량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욕심이 많은 편이라 최대한 무조건 많이 붙이고 보자는 식이니 현실 고증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칼의 마크들이 푸짐한 이유는 여러가지 옵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인데 욕심이 많은 저는 이 데칼을 다 붙이는 건 미련한 짓이니 그러지는 않았고 몇 가지 마크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보관하면 됩니다. 조립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으나 도색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장 무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설명서는 복사를 해서 위장 무늬에 맞게 잘라서 마스킹을 해서 사용하라고 차량 크기와 동일하게 인쇄된 설명서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내용물은 크게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조립형 트랙이 초보자분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트랙을 조립하는 것이 처음이시라면 아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립하시기 바랍니다. 조립하시다 보면 인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립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냥 스킵하실 분들은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깁니다. 그리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결박된 제리캔 두 통과 후미 등의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제리캔에는 제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솔린은 빨간색, 디젤은 노란색, 등유는 파란색으로 칠하게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골라 마실 수 없습니다. 장갑차 후방 램프와 출입문을 0.5초 만에 조립했습니다. 후방 굴곡에 맞춰 성형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도어 손잡이와 견인고리 그리고 샤클 마운트라고 부르나요?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후방 램프는 병력이나 물자를 싣고 내리기 편하도록 통째로 열리게 됩니다. 자체 합으로 이동해서 휠 마운트를 달아줍니다. 모터를 달아 차량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다행히 각종 바퀴들이 자기 자리를 잘 찾아 저절로 장착되고 있습니다. 보기륜, 유도륜, 지지륜들이 토션바에 잘 장착되고 있습니다. 자체 하부는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전장에서 지뢰나 각종 폭발물로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형에서는 아카데미 글자가 훌륭하게 새겨있는 플라스틱 하부를 보고 계십니다. 자체 상부에 엔진 덮개와 해치 등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잔망경인가요? 필요 없다고 잘라주라고 합니다. 제가 집에 장갑차가 없어 구조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취미를 하면서 각종 장치와 구조물에 대해 지식을 획득하면 삶에 도움은 안 돼도 취미에는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부품을 조립할 때 핀셋은 꽤 위험합니다. 좋은 핀셋이 아니라면 집었을 때 부품이 총알이 되어 날아갈 수 있으며 날아간 부품은 영원히 버뮤다 삼각지대에 숨을 수 있습니다. 병력실 해치를 조립하고 각종 고리와 안테나 마운트, 큐폴라까지 순식간에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해치를 열고 닫을 수 있게 조립하는 맛도 참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에서는 내부 구조물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열어놔봐야 냉난방에 문제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부품들이 상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가지 도구들이 상부에 자리 잡게 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의 눈에
피로가 쌓일 수 있으므로 생략을 합니다. 조종수 해치는 열고 닫을 수 있지만 힌지 구조가 엉성해서 덜렁거리게 되는 게 아쉽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난간같이 생긴 이 적재함은 공군형 장갑차에는 장착되지 않습니다. 해병대와 육군형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푸짐한 상부의 구현이라 이 적재함을 달기 위해서는 공군형의 패스가 될 수밖에 없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차장과 사수 해치에 장착되는 무장과 포방패의 구조도 각 군별로 약간씩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잘 보고 선택한 군종에 맞게 장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장착되는 무장은 M60과 칼50, 브라우닝 중기관총이 장착되는데요. 이 장갑차의 주무장은 K6 기관총인데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관상으로 잘 구분이 안되는데 K6로 우겨봅니다. 6개의 발연탄 발사대가 여러 각도로 잘 맞춰져 조립이 됩니다. 상부 차체를 이제 하부 차체와 결합을 하면 어느정도 장갑차의 외관이 완성이 됩니다. 앞쪽의 도저 블레이드를 닫힌 상태로 마저 조립을 하고 옆쪽 트랙가드는 지금 장착하면 큰일이 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조립식 궤도가 여러분을 반기고 있습니다. 연질 궤도를 선택하신다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부품을 모두 떼어내는 시간부터 은근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겁을 잔뜩 줬지만 사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단순 작업이라 조금 지루하지만 대부분 이 작업을 피하지 않죠. 옆에 막대자를 놓고 궤도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접합합니다. 사실 이 작업이 골치 아픈 이유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이 궤도를 차량 휠의 형상에 맞게 걸어주는 것인데 접착제가 완전히 말라 굳어지면 궤도의 자리를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각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무한궤도의 형태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질 궤도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식 궤도를 사용하는 목적은 중력의 영향으로 처진 궤도의 모양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사이드 스커트가 궤도 상부를 조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무시한다면 그냥 연질 궤도를 사용하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조립 과정을 간단하게 지켜봤고 여기까지 스킵 없이 오셨다면 당신은 저에게 호감을 느끼는 건가요? 표면은 먼저 프라이머로 도색을 했습니다. 별도의 명암 처리 없이 바로 그 위에 그린을 덮었는데 영상에서는 깔끔하게 생략을 했군요. 다음으로 유적 무늬를 그려나가기 전에 사이드 스커트를 가접해 줍니다. 이제 보니 휠과 궤도는 분리 도색을 위해 분리를 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스커트는 휠을 도색하고 완전 조립을 할 것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마스킹을 할 수 있도록 종이 도면이 제공되지만 마스킹 종이를 표면과 완전히 밀착시키지 않으면 그 틈으로 도료들이 스며들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에어건으로 프리핸드 도색을 진행합니다. 실력이 월등한 게 아니라 종이 마스킹 방법은 자신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경계면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에어건의 분무량과 도료와 신나의 희석 비율이 관건인데요. 에어건의 압력이 너무 세면 주변으로 도료가 흩뿌려지게 되므로 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고 그렇다고 압력을 무작정 낮추면 적절한 도료 농도가 아니라면 분무 압력에 도료가 빨려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너무 높지 않은 압력과 적절한 도료 희석 농도를 찾아가기 위해선 반복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만들 계획이 없는데 뭔 잔소리냐고요? 예. 실제 촬영을 보면 경계면이 인쇄한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실차량의 느낌을 가져온다는 철저한 계획에 의거하여 대충 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최신 장비들은 위적 무늬가 명확하고 정확히 다른 차량과 일치하는 형태지만 이 K200A와는 차량마다 차이가 있고 아예 다른 차량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연스럽고 비스무리한 위적 무늬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으로 위적 무늬를 만든 후 다시 그린을 사용하여 경계면을 명확히 해주면 어느 정도 봐줄 만한 위적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투톤의 위적 무늬 작업은 그래도 쉬운 작업에 속합니다. 에어건의 가장 큰 문제는 날카로운 끝부분을 가진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형 작업은 작게 축소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가늘고 날카로운 모양을 대충 그리게 되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에어건은 던져버리고 다음 무늬를 그리는 방법은 아크릴 펜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 영상에 이 펜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이 가장 좋은 도구는 아니니 여러분들이 검색을 열심히 하셔서 이보다 좋은 도구를 찾으신다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펜을 사용해서 얇은 위적 무늬를 그려 나가는데 바탕의 경계 무늬를 따라 위적 무늬 형태를 잘 염두하고 그림을 그리면 되는 방법입니다. 아주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크릴 펜의 장점은 건조가 빠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불투명도도 중요한 선택의 이유입니다. 겹쳐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도료를 선택하는데 아크릴만큼 좋은 도료는 없습니다. 붓을 사용할 수 있지만 붓자국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아크릴 마카펜으로 여러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펜촉을 가진 제품을 추천합니다. 표면을 넓게 덮는 용도는 펜촉의 두께가 무관하지만 이렇게 정밀한 끝을 만들려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펜보다 더 얇은 펜촉을 가진 제품을 추천합니다. 제가 쓰는 펜의 장점은 딱 한 가지, 싸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색상을 구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색상의 펜만 사용하게 됩니다. 몇 가지 색상의 아크릴 펜을 구비하셔서 사용하신다면 큰 돈이 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위장 무늬에 비해 펜으로 그린 위장 무늬 경계가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 펜으로 그린 위장 무늬 위에 아주 살짝 에어건을 덮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이지만 제 눈에 자꾸 걸리는 부분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려놓은 부분이기에 무늬를 생성하지 않고 따라 그리는 상황이라 작업량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만 역시 얇은 무늬를 완벽하게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네요. 어느 선에 타협을 하고 궤도를 도색을 합니다. 궤도는 샌드로 도포를 했습니다. 이 장갑차의 궤도가 원래 색상이 이런 색상인지 아니면 흙이 묻어 이런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사진을 보면 샌드 계열 색상으로 보여집니다. 바닥과 닿는 부분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고무 부분은 아크릴 도료를 사용하여 일일이 칠해줬습니다. 이 궤도의 기본 재질은 합금강으로 되어 있고 노면 손상을 방지하고 주행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고무 패드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모형을 하다 보면 표면의 재질이 궁금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궤도는 조립 상태로 굳어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접착제가 건조되고 나면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게 되어 더 이상 모양을 잡을 수 없게 되죠. 구동륜의 경우 톱니가 달려있기 때문에 휠과 함께 궤도를 맞춰 달아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 접착했던 궤도가 분리되기도 합니다. 유도륜과 구동륜이 궤도의 움직임 반경을 나타내 주므로 이 두 휠을 잘 맞춰 장착하면 지주륜들은 쉽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 스커트를 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차장, 조종수, 사수 3명과 수송병력은 9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총 1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군요. 물론 샌드위치처럼 겹치면 수백 명이 탈 수 있겠죠. 표면은 유광으로 덮어 밑에 깔린 라카 도료와 아크릴 도료의 특성을 하나의 유광 레이어 위로 통일되게 드러나게 합니다. 이렇게 투명 레이어를 덮으면 아래쪽의 도료가 유광이든 무광이든 상관없이 이 위에 뿌리는 투명 레이어에 성질을 띠게 되죠. 유광 표면은 입자가 매우 고와서 데칼 작업 없이 마크가 잘 밀착되게 만듭니다. 데칼에는 많은 마크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거쳐온 군부대 마크를 잘 선택해서 붙이면 됩니다. 제가 근무한 군군 마크는 여기 없군요. 색상만 다른 같은 모양의 마크가 있는데 저시인성과 고시인성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약간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투명 도료의 신너량이 부족하면 표면에 백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차가운 온도에 미처 희석되지 않은 도료가 뿌옇게 앉아버리는 현상이죠. 원인은 희석제 양이 부족하게 조절되어서죠. 같은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너를 더 넣은 클리어를 뿌리고 있는데 표면에 어느 정도의 피해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기껏 만든 모형을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는 아니라 쓰려는 마음을 가다듬고 웨더링으로 들어갑니다. 판넬 라인과 돌출부의 입체감을 강조하기 위해 블랙 에나멜 도료를 사용하여 해당 부위에 흘려넣어 줍니다. 정밀하게 홈에 에나멜을 흘려넣을 필요 없이 대충 찍어서 얹어주면 되죠. 그리고 지워나가면 되는데 깔끔하게 지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도료를 펴발라서 필터링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당하는 부위는 다르게 되는데 느낌 가는 대로 막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장갑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쉽게 10억이 넘는 장비를 집안에 2만원대로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에나멜 도료를 닦아낼 때 면봉을 사용해도 되지만 면 특유의 찌꺼기가 표면에 남을 수 있어 지저분해집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스펀지식으로 되어 있어 표면에 남김이 없이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장점이 있더군요. 어디서 샀는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요즘 어제 일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 이제 다 됐나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닦아내면 먹선 작업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다음을 진행하는데요. 지금은 아크릴 도료를 사용하여 경계면을 강조를 해줄 차례입니다. 돌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드라이 브러싱 기법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밝은색 도료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지금 보이는 저 붓은 거지 발사기도 아니고 뭔 저따구 붓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지방 사투리를 잠깐 써봤습니다. 붓은 소모품이니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본전을 너무 뽑고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싱에 사용되는 붓은 거의 버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분모가 짧고 뻣뻣한 붓이 좋으며 평붓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하고 튼튼한 붓이 유리하죠. 천연모보다는 합성모, 나일론이나 인조 섬유로 된 붓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새 붓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거지 발사기 같아도 쓸만하면 써도 됩니다. 아주 미세하고 작은 부분에는 평붓을 고집할 필요가 없이 적당한 붓을 선택하면 됩니다. 드라이 브러싱에 사용되는 도료는 따로 특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주로 아크릴 도료를 추천합니다. 저는 가끔 라카 도료도 사용하는데요.
묽지 않고 뭉치지 않는 그런 도료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붓에 소량만 묻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묽고 찐득한 상태가 되는 도료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넬 라인 작업과 비슷한 작업인데요. 부분적으로 색이 바래고 얼룩진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이 브라운 색상의 에나멜을 사용합니다. 녹슨 표현이 아니더라도 표면의 실제 같은 사용감과 변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흘려넣기보다는 홈을 기준으로 그라데이션처럼 펴바르는 것이 주입니다. 흘러내린 표현도 하는데 아주 묽게 혹은 진한 선을 그리고 마른 붓으로 계속 아래로 쓸어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 말이 어려운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발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프라모델을 배우거나 시작한 상태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취미 분야이기에 제 영상을 시청한다고 추측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정보를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이 저보다 고수라면 제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하수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참고할 고수는 여기에 안 들어오십니다. 혹시나 들어오신 고수님들이 계시다면 사랑합니다. 농담들이었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게 느껴야죠. 앞에 공개된 제 영상들의 어떤 모형에는 정말 창피할 만한 실력으로 제작된 것들이 있습니다. 초창기 영상에는 더욱더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고 제대로 자랑할 만한 영상은 몇 손가락에 꼽히기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쇼츠가 대세인 상황에서 이러한 몇십 분짜리 영상이 인기를 얻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프라모델 영상은 웬만한 실력으로는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앞에서 주저리 떠드는 건 이 지루함을 뭉개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아무튼 트랙도 빼먹지 말고 브라운 에나멜로 효과를 냅니다. 옆면에도 쓸어내리면서 오염물이 흘러내린 효과를 내고요. 이렇게 고생스럽게 한 작업을 무광 클리어로 덮습니다. 전반적인 도색과 웨더링은 이 무광 클리어가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모형의 돌출부와 가장자리 일부에 금속성을 입혀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라카 도료를 사용하여 드라이 브러싱을 합니다. 아주 잘 닦아서 거의 묻기만 한 도료를 원하는 부위에 쓸어줍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효과는 실제 같은 느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잘못된 예인데요. 저 젤리캔을 잡고 있는 재료가 과연 금속일까요? 이 궤도 부분은 검정색 고무 패드 부분을 제외하고 드라이 브러싱을 해줘야겠죠. 이건 아주 잘한 예입니다. 스스로 칭찬하고 벌주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사는 게 다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총기에도 드라이 브러싱이 적용되었습니다. 방금 무기고를 턴 것 같은 따끈한 총기입니다. 장갑차에 대한 작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피규어 대신 별도의 피규어를 결과물에 배치할 겁니다. 이미 기본적인 도색은 마무리를 한 상태이고요. 모든 과정은 장갑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군인은 부대 마크도 어디 출신이고 뭘 먹고 사는지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포스가 장난 아니게 멋집니다. 지금은 에나멜 도료를 사용하여 명암과 드라이 브러싱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역시 금속성이 있는 부분에는 하이라이트를 빼먹으면 안되겠죠. 몇 가지 방법으로 이 군인은 살아서 숨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여기저기 장비와 권총, 버클에 효과를 내줍니다. 장갑차와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인은 만족스럽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온전히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순간을 타임 점프하셔서 오셨다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완성 영상 놓치지 마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